자, 4번 해설하겠습니다. 티록신의 음성 피드백 레벨 1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갑상샘에 이상이 생긴 사람과 뇌하수체 전엽이 이상이 생긴 사람 중 한 명인데, 중요한 게 이제 기억과 니은이 티록신과 TSH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기면 티록신 농도하고 TSH 농도의 증감이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TSH가 많이 나오면 티록신도 많이 나오고, TSH가 적게 나오면 티록신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억과 니은의 패턴이 다른 걸로 봐서 이거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지금 티록신이 정상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이 티록신이겠네요. 운성 피드백에 의해서 TSH의 농도는 정상보다 낮을 테니까 니은은 TSH다. 네,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는 크게 제가 설명할 게 없어 보인다. 넘어갈게요. 자, 8번입니다. 에너지 효율 구할 줄 알죠? 이게 이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그 영양 단계가 가지는 이제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기본 명제가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중에서 당연하게도 기억이 3차, 니은이 1차일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에너지 효율이 기억의 니은의 2배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그냥 구하면 돼. 전 단계분의 현 단계니까 1000분의 100,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인데 그 중에 100을 가져온 거니까 에너지 효율은 10%예요. 그럼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20%. 쉽게 말하면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20%, 5분의 1 정도를 가져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A에다 곱하기 0.2를 했을 때 3이 되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A는 3보다 5배가 크겠죠? A가 15지. 네, 끝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알아서. 9번입니다. 일단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다고 했고요. 유전자 유무하고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제시를 했는데, 재밌는 게 이 문제는 이미의 세포 세팅이 아니죠. 쥐원기 세포 가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뭐 다 곱하기 2세포인 거고, 중기의 세포니까 이건 이미의 세포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쥐원기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종속적인 유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3번은 DNA 상대량이 좀 크거든요. 야, 3개를 더해가지고 DNA 상대량의 합이 8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4개는 있다는 소리니까 라지 A, 스몰 b, 스몰 d 합쳐서 뭐 이건 당연히 2n일 거고, 나머지가 n세포. 중요한 게 종속적인 유무관계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왼쪽 세포라면 하나가 오른쪽 세포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기억 같은 경우는 뭐 뭔지는 모르겠으나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으면 2n에도 없어요. 이건 뭐 기억, 니은만 매칭하면은 다 끝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뭐 DNA 상대랑 보면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라지 A도 있고요, 라지 B도 있고, DNA 상대량의 총합이 2,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b, 스몰 d 합쳐가지고 1개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라지 D가 돼야 되는 거고, 니는 라지 D다. 자, 2번 세포는 DNA 상대량의 합이 6입니다.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b, 스몰 d의 합이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총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하게도 셋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기억은 어쨌든 간에 이 개체가 안 가지고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스몰 A겠지. 1번하고 2번에 둘 다 없는 거니까. 뭐 설명할 게 있나요? 네. 그럼 뭐 유전자형은 이제 종속적인 유무관계에 의해서 라지 A 2개 있고요. 그러니까 왼쪽 세포하고 오른쪽 세포를 합치면 돼요. 라지 B 하나, 스몰 D 하나, 라지 D 하나, 스몰 D 하나. 굳이 뭐 문제 풀 때는 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설명을 위해 써봤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10번입니다. 자극 지점 알려주고요, 경과 시간도 알려줬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경과 시간이 4초니까요. 자극 지점의 막전이 좌표가 여기 딱 찍힐 거고, 그럼 마이너스 80은 1초 차이, 자 마이너스 60은 3초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뉴런 매칭이죠. 뭐 지금 D2가 자극 지점인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2겠지. 그럼 제일 정보가 많은 3부터 보면 되는데, 뭐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한 게 있잖아요. 거속시 중에 2개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D3하고 D4가 지금 시간 차가 2초 차이가 나잖아. 거리 차이는 3초거든. 그냥 구해. 그냥 구하면 돼요.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1.5가 나오는데 그런 속도는 없거든. 이건 무조건 중간에 시냅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면 심플하잖아. 그러면 이제 3이 B지. 그러면은 지금 D3까지가 1초, D4까지가 3초니까 B의 속도는 2. 뭐 D1까지도 1초 걸릴 테니까 C는 마이너스 80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정보가 많은 게 이제 1인데, 신경 1. D3까지 1초 걸렸대요.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C의 D3까지 1초 만에 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2니까. 그럼 1번 A죠. 그래서 D3까지 1초, 뭐 D4까지는 2.5초. 2.5초면은 막전의 좌표가 여기 이렇게 찍힐 테니까 시간차를 계산했을 때 A가 0이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0의 탈분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2는 C, 남아있는 B는 플러스 30. 참고로 A의 속도는 2고 문제 조건을 따라 C의 속도는 1입니다. 기니디는 알아서 해보시길. 11번입니다. 가가 A의 세포, 나와다가 B의 세포라고 합니다. 아니 개체 부분을 다 해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너무 쉽네요. 자, 모든 상염색체와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염색체 숨김의 상황인데 항상 기억을 나타냈다라는 워딩을 주면 숨긴 게 뭔지를 생각하세요. 기억을 나타냈다라는 건 니은을 숨겼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염색체 숨김의 제1원칙은 항상 이은절의 세포.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나와 같이 염색체의 개수가 홀수인 걸 좋아합니다. 지금 검정 염색체가 짝꿍이 없죠. 그러니까 얘가 기억인 거야. 나타나 있는 게 기억. 이 친구의 짝꿍이 니은이고 숨겨져 있는 겁니다. 기억 니은 둘 다 가지니까 얘는 수컷이고요. 그러면 이 종은 2n짜리 세포를 기준으로 염색체가 6개가 있는 종이에요. n세포에는 3개가 있어야 하니까 다에도 니은이 숨겨져 있다. 중요한 게 이제 가인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암컷은요 2n세포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염색체를 숨긴 건지 아니면 요 그림 안에 염색체가 나타나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염색체의 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이건 2n 이퀄 6은 아닌 거잖아. 뭔가가 숨겨져 있어야겠네. 니은이 2개 숨겨져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결론적으로 니은은 X입니다. 니은 2개 있으니까 기억이 Y다. 끝. 2n 이퀄 8인 거죠. 기니디는 알아서 해보시길. 자, 15번입니다. 다인자유전 레벨 3. 그 중에서도 3종 완전우성 복대립과 연관인 상황인데, 일단은 여자 Q의 유전자형을 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FG죠. FG에다가 라지 A 스몰 A가 연관인 건데 어떻게 연관인지 몰라요. 1방이라고 씁시다. 나머지는 1방. 그리고 남자 P에 대해서는 이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줬기 때문에 라지 E 위에 1 있고 그 다음에 1도 있고 1도 있고 여기까지 준 거예요. 근데 뭐냐면 P와 Q의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 상당히 쉬워지죠? 1방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률 조건을 줬습니다. 확률 조건이 32분의 3이라고 했는데 항상 이게 확률을 계산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지금 부모의 유전자형 조합을 보면 좌우 다른 염색체가 6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64거든요. 그러니까 64분의 6이라는 거는 하여간 펀햇상에 지금 이런 유전자형과 똑같은 표현형이 6개는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GG 3위는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확률의 존재성에 의해서 G가 있긴 해야 돼. 그럼 펀햇의 틀을 한번 구성을 해보면, 자, 온리 다인자유전만 계산했을 때는 1방 4개니까 1, 4, 6, 4, 1 대문자 개수 0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로축에 1번, 2번은 1위, 2번은 2위, 3번은 3위, 4번, 뭐라는 거야. 1, 2번은 1위,
3번은 2위, 4번은 3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 이게 지금 대문자 3개면서 3위일 확률인 건데, 그게 마지막 줄에서 나오고 그 확률이 64분의 6이 되려면 결국에 요 6가지 경우의 수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원하는 게 대문자 3개짜리인 거니까 여기 6에 3으로 바꿔야 돼. 그럼 4번의 대문자 개수가 1이면 되겠죠. 이게 4번인 거니까 요 자리에 1이 있고 요 자리에 빵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펀 완성됐으니까 뭐 끝난 거네. 1번 대문자 개수 정리해 보시면 1, 2, 빵 1이고요. 그쵸? 1, 2, 빵 1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Q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Q가 지금 2위거든. 2위면서 대문자 개수 3개짜리 물어본 거니까 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되겠고, 대문자 개수 3개짜리 나오려면은 요 4가 그대로 떨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4 중에 4, 1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난 살면서 이런 문제 처음 봐. 자, 여기는 디귿을 주고 여기는 HD를 줬어요. 똑같은 거죠. 처음 봐요, 이런 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비율 관계를 줬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상대값으로 표현을 좀 해볼까? A랑 B는 지금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고, 그 다음 디귿 X까지 나와 있는데, 자, A분의 디귿 3분의 10, B분의 디귿이 9분의 10인 거니까 뭐 30, 9,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2일 때도 3분의 2, 3분의 2인 거니까 3, 3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게 이제 두 시점에서의 스케일을 통일해줘야 돼. 항상 변화량을 0으로 만들어라. 마침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랑 B가 기억 더하기 니은이기 때문에 두 숫자의 합이 일정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T1에서 더해가지고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T2도 12가 됐으면 좋겠어요. 664로 바꿔줍시다. 자, X의 길이는 결국에는 이제 이 A 더하기 B, 그러니까 이게 기억 더하기 니은인 건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액틴의 절반이잖아요. 액틴의 절반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디귿을 더하면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34가 나오고요. 여기는 28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실제값 3.4니까 사실상 내가 지금 구해놓은 요 상대값에다가 소수점을 하나 붙여주면 실제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났어요. 뭐 변화량을 고려했을 때 지금 디귿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똑같이 감소하고 있는 B가 기억이고 A가 니은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AD의 길이가 필요 없었죠. 과조건이에요. 뭐 사물 모의고사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과조건 재밌습니다. 길이는 알아서 풀어보시길. 자, 17번입니다. 가와나가 연관, 7번 연관이고 다가 9번 연관입니다. 상염색체 연관표 가계도인데 DNA 상대량을 더한 값까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나다 중에 2개는 열성, 나머지 하나는 우성형질이라고 하고, 자녀 1이 지금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돌연변이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려줬어. 라즈비와 스몰비 사이에서 유전자 치환이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하여간 이제 이 정보가 지금 오염된 거죠. 그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자녀 1의 나의 표현형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클린하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내 생각에 지금 온리 가계도만 봐서는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뭐 가가정 이런 것도 안 보이죠. 바로 DNA 상대량 보면 되는데, 너무 쉽네요. 자녀 1이 어쨌든 간에 자녀 1의 가의 표현형은 돌연변이랑 상관이 없어. 그럼 어머니랑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열성 전달을 하나 했을 거란 말이지. DNA 상대랑 이미 끝났잖아.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라지 A에다가 라지 B랑 라지 D 둘 다 안 가지고 있을 테니까 스몰 D로 채우면 되겠죠. 그럼 바로 이제 가가 우성이고 나랑 다가 열성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 그러면 네, 자녀 뭐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열이네요. 가랑 나에 대해서 열인 거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고, 자녀 2도 열이죠.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하나 아빠한테 주고, 아빠가 지금 우원 가나 순서대로 라지 b인 거고, 바로 돌연변 일어난 거 보이네요. 라지 b가 스몰 b로 치환됐다.
네, 끝났습니다.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네, 기억니은 디귿은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끝. 자, 18번입니다. 개체수의 총합이 200입니다. 그럼 바로 상대 밀도 구할까요? 상대 밀도의 총합은 100이니까 개체수와 상대 밀도의 비가 2대1, 절반으로 쪼개면 되겠죠? 자, 출현한 방향구수의 총합이 125입니다. 와, 125를 100으로 만들려면 계산이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출현한 방향구수하고 상대 빈도하고 비례하는 개념인데 5대4입니다. 5대4. 와우, 비율이 쉽지 않은데 5로 나눠가지고 4를 곱하면 되죠. 그럼 7, 4, 28, 여기도 28, 5, 4, 20, 6, 4, 24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저한테는 이게 최고 킬러입니다. 네. 그러면은 중요치, 지금 C의 중요치가 65니까 기억이 20, 상대 피도의 총합이 100이 돼야 하므로, 아, 이것도 쉽지 않네. 이 친구가 B가 28이 되면 되려나요? 네, 28이 되면은 네, 되네요. 끝. 기억은 20이다. 니은 A의 상대 밀도 값은 D의 상대 빈도 값보다 작다. 아니요? 자, 우점종 구할 때 그 팁을 하나 줬잖아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에서 일단 1위를 먼저 구해봐요. 상대 밀도의 1위는 B, 상대 빈도의 1위는 A 아닌 B, 상대 피도의 1위는 B니까 굳이 우리가 중요치를 다 더하지 않아도 B가 우점종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끝. 네, 19번이 그나마 3월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19번 문제는 그 제 교재 중에서 B롤의 5권, 자 92번 문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 문제를 헤맨 친구들은 이거 다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무슨 문제냐면 19학년도 수능, 문제가 19번이었나? 17번이었나? 19번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19학년도 수능의 가계도 문제, 표가계도 문제거든요. 이 표가계도 문제하고 거의 논리가 제 생각에 좀 비슷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황 이해하셨죠? 가의 유전자하고 ABO식 혈액형이 지금 연관인데, 원리 가계도 판단이 바로 돼요. 116에서 가가 정이니까 가가 이제 우선지는 게 바로 나와. 그럼 그냥 쭉 정리해볼까요? 어차피 연관이니까. 1번이고 2번은 라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고, 6번이 이제 스몰 h, 스몰 h의 O형. 1번하고 2번은 또 O 하나씩 주고, 여기가 B, 여기가 A.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 사이에 스몰 h하고 O가 전달될 테니 7번은 스몰 h하고 B를 가질 거고요. 이 친구가 이제 5번한테 받았겠다. 그리고 5번도 라지 H를 가지고 있을 거고, 4번도 라지 H를, 3번은 스몰 H, 스몰 H만 가지고 있을 텐데 엄마랑 아빠가 스몰 H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겠네요. 여기까지 쭉 갈 수 있겠고, 지금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AB34에 AB34 이렇게 4명이거든. AB34에 대해서 라지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스몰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잖아. 그럼 사람이 4명이 있으면 유전자는 8개거든요. 라지 H의 개수하고 스몰 h의 개수하고 똑같으려면 둘 다 4개씩 있어야 되는데, 이미 A랑 B가 스몰 h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스몰 h만 4개예요. 남은 자리에다가 다 라지 H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A랑 B가 둘 다 가가 발현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ABO식 혈액형만 이제 좀 흐름을 추적하면 될 것 같은데, AB36, 지금 보니까 AB36이 누구냐? AB36의 ABO식 혈액형이 다 서로 다르대. 6이 O형이니까 이렇게 3명, 이렇게 3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A형 1명, B형 1명, AB형 1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A랑 4의 혈액형이 서로 같고,
이렇게 서로 같고, 자, B하고 O의 혈액형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보가 요 염색체거든. 이거 A한테 받았는지 B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알 수 있겠다. 어쨌든 간에 3한테 가겠죠. 이렇게. 맞죠? 두 번째. 어쨌든 간에 O하고 B하고 혈액형이 똑같으니까 B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B도 이 B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긴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이미 동그라미 B하고 3이 둘 다 B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명은 B형이고 한 명은 AB형일 거란 말이죠. 남아있는 이 A가 이제 A형이 되는 거지. 그리고 4도 A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3이 가지고 있는 이 라지비가 이렇게 온 거겠네. 여기서 온 거지, 그치? 이렇게 온 거고 이게 지금 이제 5까지 이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뭐만 결정되면 되냐면 동그라미 B하고 3 중에 누가 AB형이고 누가 B형인지만 결정되면 되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규리 한번 쳐보세요.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논리적인 풀이가 진행이 안 되면 항상 규리법을 이용해가지고 가능한 케이스 다 한번 해봐. 다 고생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논리적인 추론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좋거든. 만약에 규리법을 치지 않을 거라면은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유전자의 흐름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적당하게 미지수를 도입을 해서 유전자의 흐름이 잘 보이도록 해주면 좋거든요. 봐봐. 문제에서 O의 혈액형이 이형접합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 B는 아니고 A 아니면 O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모가 들어간다고 해볼게. 그럼 당연하게도 B하고 O하고 유전자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세모가 들어갑니다. 맞죠? 근데 뭐가 재밌냐면 결국 O가 가지고 있는 이 라지 H는 A가 준 거거든. A도 세모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4가 부모로부터 라지 H를 전달을 받으니까 얘도 세모를 2개 들고 있습니다. 그럼 끝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 유전자의 흐름이 시각화되니까 잘 보이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4가 A형이기 때문에 세모가 A. 그러면은 B가 A, B형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3이 B형입니다. 그럼 A하고 B 사이에 한 명은 A형이고 한 명은 B형이니까 전달될 수 있는 유전자는 5밖에 없거든.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규리법도 한번 써보세요. 나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특히나 이게 우리가 완전호성 형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갈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뭐 열성 전달이나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복대립 유전에서 뭐 유전자의 개수가 많을 때 뭐 세모니, 네모니 하는 기호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 중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